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자연치유TV의 조병식 원장입니다. 건강수명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자연치유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치유법 이꼬르 원인치료입니다. 따라서 건강수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화를 일으키는 적을 잘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노화를 일으키는 3대 적에 대해서, 적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3대 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대 적은 첫 번째 염증, 두 번째 산화 스트레스, 세 번째 복부둘레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세 가지 3대 적은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증입니다. 염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세포막이 산화가 되고 손상이 된 거죠. 우리가 세포의 막은 울타리 기능을 한다고 했죠. 이게 스트레스와 노폐물 독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고 손상이 된 게 바로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은 가장 흔한 질환이죠. 이렇게 세포막이 산화가 되면 세포 기능은 50%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파괴하는 폭탄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활성산소라고 했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곧 세포를 파괴하는 폭탄이 되겠습니다. 좀 더 유식한 말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마셔야 우리가 사는데 이게 5%의 산소가 활성산소가 된다고 그랬죠. O2-가 되고 이게 주로 염증을 일으키는 폭탄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산화물이 되면 주로 궤양을 일으키는 폭탄이 되고요. 얘가 둘로 쪼개져서 히드록실기, 주로 종양을 일으키는 폭탄입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이제 많이 생기는 원인들이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산성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 동물성 포화지방산, 세 번째 단당류, 네 번째 공기오염 물질, 다섯 번째 환경 호르몬, 여섯 번째 중금속. 이게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우리 인체를 산성화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알칼리화하는 물질, 항산화 물질입니다. 산성화를 반대로 억제하는 거죠. 비타민 A, C,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이것은 작곡류, 채소, 과일에 풍부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채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만병의 근원 당뇨병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3대 적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 인슐린 저항성이 그룹 비만도, 복부둘레가 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에 민감한 사람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죠. 인슐린 하나가 나와서 얘가 이제 포도당을 이제 세포로 들어가게 만드는 작용을 하죠. 그게 포도당 4개가 이렇게 간으로, 근육으로,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한 개가 4개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인슐린이 민감한 겁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이 이게 세포로 잘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에 붙어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죠. 4개가 나와서 겨우 포도당 4개를 간으로, 근육으로, 지방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곧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슐린을 이제 세포로 제대로 못 들어가게 되니까 혈중에 포도당이 많이 남으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질병이 당뇨병이죠. 이게 제2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곧 또 텔로미어의 3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의 최대 합병증이 만성심부전증입니다. 이것도 제가 만성심부전증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혈당이 올라가는 게 이게 톤 EBP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유전자는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침투하면 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곧 이게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 침범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적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차리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혈당이 올라가면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바이러스 박테리아 침범하면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면역을 증강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곧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높으면 똑같은 반응으로 톤 EBP가 증가해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고 이 대식 세포가 침투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장 세포가 염증으로 손상이 되는 게 바로 만성심부전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텔로미어를 마모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 교림은 제가 자가면역 질환 강의에서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면역 균형이 깨지면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소에 이거는 면역이 증강시키는 TH1, TH2가 있고요. 이거를 억제하는 조절 T세포, 여기에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면역을 증강시키는 면역세포가 너무 많이 늘어나거나 또 조절하는 T세포가 너무 적으면요.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죠.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이 높아서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이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우리가 또 텔로미어 길이가 또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로미어를 마모시키는 길이를 짧게 만드는 3대적이 첫 번째 염증, 두 번째 산화 스트레스, 세 번째 복부둘레와 인슐린 저항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대적이니까 당연히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염증을 막고 산화 스트레스 막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복부둘레를 줄이고 바로 이게 이제 건강 수명을 늘리는 또 비결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병식 TV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